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공업이요. 예. 네, 9,400원에 10%인데 계속 빠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네, 현대공업입니다. 이 종목 네.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나요? 아이고, 방송 그분이 추천했는데 그냥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아유, 네. 추천을 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 추천을 들으시고, 이 종목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18% 정도 손실이 나오셨습니다. 현대공업 오늘 종가는 5.18%가 하락한 7,690원 선 종가를 기록했고요. 대응 방법이 막막하시죠? 네, 아까 좀 팔으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더라고요. 네. 계속 내려가니까. 예, 오늘 매도를 시도하셨는데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한 전략, 당장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전략 네네. 알아볼게요. 네. 네,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많이 힘드시죠?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을 좀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3분기 때 자동차가 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대기 물량들이 뭐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가면서 사전 예약됐던 부분들이 좋았죠. 그런데 오늘 뭐 YOY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글로벌 도매 판매량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YOY는 올랐는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좀 감소했다. 내수도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주가 조정받았고. 오늘 또 시장 보니까 선물 매도 계약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반도체 뭐 할 것 없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보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에 9,400원에 사셨거든요. 그 9,400원에 사셨다 그러면 진입 타점은 너무 비싸게 사셨습니다. 솔직하게 진입 사유가 좀 없어 보이고 급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추가 매수를 탈출하기 위해서 물타기냐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추가 매수 가격 라인을 정해드리겠습니다. 7,300원을 보시고 7,300원 존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요. 7,300원 정도에서 하방 지지가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부분은 뭐 시트나 암레스트를 좀 만드는 쪽인데 현대 계열의 자동차 부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뭐 현대 위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6배 정도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계속 나빠질 거면서 높아질 거냐 내려갈 거냐. 현대공업도 조금은 내려가는 추세고 실적은 우상향 되는 쪽이니까 7,3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뭐 여력이 좀 되신다면 10% 정도는 추가하시는 게 나아 보실 것 같아요. 그럼 단가가 8,5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충분히 추세 반등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3분기 이제 우리가 진입했는데 8월이지 않습니까?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월까지는. 그런데 이제 거의 가격 조정 라인이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도 아마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 정도 7,300원 정도 언저리에 내려오면 보유를 하시고 이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7,300원 조금 이탈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좀 해가지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9,500원으로 잡고요. 추가 매수 7,300원에서 10% 비중 추가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충분히 본전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진단 어떠신가요? 네네. 근데 언제쯤 되는지 궁금한데. 뭐 언제쯤 되는지까지는 제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추가 매수 시점을 잡게 되면 이번 주가 맞습니다. 금요일 날 또 비농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까지는 좀 충격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해가시는 게 3분기는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지레짐작해 보면 8월 광복절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9월 들으면서 다시 금리 인상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까지는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더운데 약간 추워질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공업입니다. 보유 의견 나갔고요. 3분기까지는 자동차 관련주 부침 예상하지만 실적 우상향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면서 하방 경직성 예상하고 있는데요. 7,300원 전후에 10% 비중 추가하고 목표가는 시간을 투자해서 9,500원까지 가져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제약바이오 가자님께서 SK케미칼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남겨주셨어요. 67,700원에 비중 8% 있으신데요. 바이오, 그린 케미칼 등 모멘텀이 많은데 수익 가능할지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종가가 64,9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1% 넘는 하락을 오늘장 기록했었고요. 반등을 좀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았습니다. SK케미칼 알아볼게요. 수익 가능할까요? 중기 어떨까요? 네, 일정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를 최근에 제가 조금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수급이 좀 넘어오는 쪽이고, 삼바가 탄탄하게 좀 움직이는 쪽이고, 오늘 시장 낙폭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안 빠졌고, 또 이제 제가 예측하건데 대형 호재가 없었는데 대형 호재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휴미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휴미라 이야기, 하드리마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 또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를 퍼질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2만 원 돌파하면 밑에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역시나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린케미칼 부분하고 라이프사이언스 부분, 특히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한번 보시죠. 종속회사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참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한때 36만 원을 호가했던 종목인데 7만 7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정말 조정 많이 받았죠. 그때는 패닉바이였는데.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시게 되면 일단 종속회사인데 실적이 올해 너무 안 좋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좀 없어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4,700원, 1,100원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적 부분으로는 기댈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다시 SK 이제 케미칼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은 종속회사 반등은 조금 요원할 것 같다. 단지 그러면 리바운드 쪽으로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소외주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지난번에 보게 되면 주가가 좀 8만 원 넘게 찍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보이실 텐데 이 8만 원에 안착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리바운드가 나와도 이 8만 원까지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도주 쪽에서 올해 제약바이오 공략을 할 때 저는 5개를 꼽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중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3개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SK바이오팜 주가가 괜찮았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분위기 계속 좋은 쪽이고 그 10만 원 돌파를 할 것 같은데 SK케미칼에는 그런 아직 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방 경직선이 완벽하게 확보되는 구간이냐. 지난번에도 7만 2천 원대에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로만 수익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리바운드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7만 4천 원대 매물대가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타진을 해보게 되면 8만 원까지 단기 상승이 한두 달 이내에 나가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7만 4천 원 정도에서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정도 안 받았네요. 충분히 보유하시고요. 1% 정도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보유하시되 외인 수급이 한 3거래일 전부터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목표가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제시 안 하고요. 주가 오를 겁니다. 반등 목표가 7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에서 SK바이오팜으로 교체 매매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찬성을 드리죠. 네, 저는 세노바마이트 국내 신약 1호지 않습니까? 1호 타이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고 있고 SK바이오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 대한 것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지분 보유를 보게 되면 그때 골드만삭스랑 다 포함을 했는데 SK그룹주가 거의 5천억 상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유통망이라든지 영업 노후 구축을 하게 되면 SK 바이오팜 바이오 시밀러 그랬는데 SK 케미칼보다는 반등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단지 SK 바이오팜은 단기 종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기 투자라면 SK 케미칼보다는 SK 바이오팜 쪽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SK 케미칼 오늘 시장 낙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는 바이오주 가운데서 핵심 대형 주식들이 잘 버텨주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SK 케미칼은 SK 바이오팜 대비해서도 주가나 기술의 완성도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74,000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1-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또 채팅창으로 와주셔서 종목 고민을 남겨주시거나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고바이오랩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매수가가 12,100원, 네. 예, 5%. 네, 5% 비중 갖고 계십니다. 네네, 네, 고바이오랩이 한때는 참 좋았었는데요. 네, 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20% 가까이까지 손실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예, 그래도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멘텀을 내다 보시면서 매수를 하셨겠죠. 네네. 예,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지금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어느 선에서 멈추어질지, 네네. 더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고바이오랩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 이 생각 중이실 것 같아요. 김민준 네.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장님 뭐 보니까 종목 한 5월달 정도에 사셨죠? 네. 5월달 정도에 사셨고 기술적인 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한 15,000원까지 아마 시장님 마음속에 한 14,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올 줄 아셨는데 안 나오고 좀 주가가 흘러내렸죠. 네네. 우선 우리가 주가가 흘러내린 건 흘러내린 거고, 그죠? 어떤 모멘텀을 보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상장 폐지니까. 일단 고바이오랩은 기본적 분석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항상 선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 기업에 돈이 없다. 연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증자해야 되죠. 그러면 뭐 주가 절대 좋지 않죠. 당연히 희석되니까 좋지 않은 쪽인데 고바이오랩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소외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알레르기 치료제도 좀 만들고 위염 치료제도 만들고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오 옴 기술 어떤 접목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도 임상 철회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안 좋죠. 임상 실험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연구 개발 R&D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시장님 바닥이 아직 안 보인다.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기술적인 거 바닥을 보지 마시고 그 섹터가 조금 소외주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대장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일정 부분들은 분명히 바닥의 인식론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린이 반등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가장 소외주 반등이 나올 땐 대형주부터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로 갈 때 고바이오랩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바이오랩의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큰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당장 어떤 고바이오랩 관련된 뉴스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모멘텀,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우리 시청자님 손해는 안 나실 것 같아요.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 12,100원에 접근했는데 12,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뭐 11,800원, 12,000원 이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추세 안착을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13,000원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약바이오들도 소외 섹터 중에서도 너무 기술력 있는 부분들이 많죠.
뭐 ADC라든지 중견 제약업체라든지 또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기업이라든지 CMO라든지 위탁 생산이라든지 등등 좀 줄비했기 때문에 고바이오롭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 단지 기술적인 게 좀 망가지긴 했지만 지금은 소외되고 있던 게 거래량이 7만 2천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한 2, 300만 주로 터져주면 단기간에 급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걸 봤을 때 종목을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만 좀 하시고요. 이 종목에 이제 좀 더 비중을 싣는 시점은 언제냐? 13,000원 안착 시에 조금 더 실으시고 지금은 일단 12,000원까지 반등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반등 목표가 12,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흘러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손절가 제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올라오면 우리 시청자님이 뭐 방송에 다시 그 종목 상담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질문 주시고 반등 목표가 손절가 없이 1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바이오랩 기본적인 분석상 부채 비율 등 긍정적인 바이오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임상 철회 등의 악재가 지나온 상황인데요. 빅뉴스와 거래량 동반 없이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기술적인 반등 시 12,000원에서 매도 의견이고요. 13,0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 전환까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비타민님 오셨는데요. KEC를 3,300원에 20%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심심찮게 진단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가 1,834원 선에 마감되면서 1%대 조정이고요. 3,000원 부근까지 올해 한번 갔었는데 예, 이분께서는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고 손실을 좀 줄이셨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연저점까지도 좀 위협하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KEC 전력반도체주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이제 전력반도체 PMIC 종류는 아니고 실리콘 카바이드 종류입니다. 전력반도체도 이제 종류별로 좀 나눠지는데 보통 전력반도체라고 지칭할 때 PMI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SAIC라고 하는데 반도체 뭐 부품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CC로부터 이제 분할돼가지고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3,300원이면 이 종목은 한참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거의 3,000원 언저리까지 좀 반도체 기대감에 올라올 때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좀 비중을 축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뭐 HBM이라든지 뭐 파운드리 연결고리라든지 뭐 등등 영업이익이 뛰어나다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고 최근에 제가 전자공시실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유상증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주주 대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하방 낙폭은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들이 부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고공행진했고 오늘 또 선물 매도 계약 나오니까 뭐 삼성전자는 좀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만 코스피 200의 선물 매도 계약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또 영향력 아래 있었다. 또 미국 신용 등급 하락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고요. 미국 신용 등급이 AA에서 AA 플러스로 지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충격파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단기간에 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도 권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탈출 전략을 세우겠다는 건데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라든지 어떤 반등 모멘텀을 탈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PMIC 부각이 됐을 때 네페스 아크를 좀 보시죠. 네페스 아크보다 네페스 이 두 종목보다 과연 이 두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지난번은 오버슈팅으로 보여주고 기관 행보로 가는 차트의 모습인데 KEC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이죠.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가고 일정 부분 중단 부분에서 기관 행보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연저점 부근으로 떨어지는 부근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 경직도 살짝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게 제 종목이라면 3,300원인데 1,700원에 손절 사인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회사가 뭐 없어지거나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시고 우선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시죠. 뭐 단시간에 되지 않고 빠질 때도 지금 1년 넘게 보유하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단시간에 해결해 보겠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일단 반등 목표가를 제시할 테니까 반등 목표가까지 올라오고 나면 2,2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다시 9월, 10월 가면 또 반등이 나올 건데 2,200원까지 반등 목표가를 세우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변화한다는 변곡점까지 지금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200원에 안착이 한다면 그때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뉴스 플로우라든지 기업의 내용이 좀 바뀐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 목표가 2,2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은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그 발행 가액이 1,719원인데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합니다. 지난번 연저점이 1,702원. 우리 권민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상증자 가액이 1,719원. 딱 거기 지점 언저리에서 또 올라왔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전환사채 가액이라든지 뭐 가액 조정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 거기서부터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유상증자의 가격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아주 급반등하는 급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더 뭐 HBM이라든지 AI라든지 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그리고 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각도 좀 요원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도 적자 폭이 컸고 2분기도 적자 찍을 것 같거든요. 3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희망은 좀 살아있다. 그래서 2,200원까지만 보셔라. 단기 반등으로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 일단 반도체 섹터의 부침 가운데서 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모멘텀 살아있다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 재무 문제는 없지만 실적 지난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6월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등 목표가 2,200원 선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제이오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34,323원이요. 네, 34,323원. 네네. 15% 비중 있으시죠? 네네. 예. 추가 매수를 계속 해주셨나 봐요. 네. 예. 비중 15%까지 모아주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희망, 기대 갖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뭘까요? 이게 지금 많이 좀 떨어졌는데, 얼마까지 떨어질 건지, 네. 네, 그게 궁금하고, 얼마까지 언제쯤 오를 수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또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뭔가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도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 다른 전문가님 나오실 때도 이렇게 어렵게 시청자님들 질문하시는가요? 아니요, 유독 어렵게 질문을 받으시는 어디까지 것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선 뭐 제이오 사시면서 나노신소재처럼 탄소 튜브 보고 사신 거죠? 도전제. 네. 네, 이거 보고 사셨을 것 같고 증설 뭐 했습니다. 지금 뭐 한 300톤에서 1000톤까지 2022년 작년 11월에 완료했고요. 앞으로 뭐 5000톤까지 캐파 증설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지금 뭐 고밸류입니다만은 고밸류일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성장주니까 나중에 밸류에이션 싸지게 되면 뭐 실적 삐걱되면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가장 크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느냐, 올해보다 내년이 좋느냐,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느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고 주가가 우리 신사님이 느끼시기에 제이오 자체의 문제보다는 어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단기 과열 문제가 아마 더 크시리라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랑 결국은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단기 가격자로 애우고 있습니다. 63만 원, 55만 원, 50만 원 제시했고 에코프로는 115만 원, 그 다음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지지라인인데
거기가 흘러내리니까 2차 전지 소재 전체 섹터가 그냥 한꺼번에 좀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상이 좀 있죠. 실질적으로는 LS로 수급이 좀 옮겨갔습니다만 이유 없죠. 그거는. 왜 LS 그룹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보다 수직 계열화가 뛰어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신선님은 이제 제이오를 선택을 하셔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도전제, 탄소 튜브 이 부분을 보고 사셨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실적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형 종목인데도 가이던스가 잡혀 있어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PER 30배인데 문제는 과연 제이오가 나노 신소재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냐. 여기로 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이제 경쟁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노 신소재를 보시게 되면 나노 신소재가 지금 2025년 기준에 3,200억 정도 518억이거든요. 지금. 제이오를 보시게 되면 제이오가 1,800억에 357억입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매출액 부분이나 크기 부분에 관해서는 나노 신소재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단기 과열에 따른 어떤 하락의 흐름을 좀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세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님 두 가지를 질문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될 것이냐 반등 목표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제가 보유예수 물량을 계산을 안 해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을 때 보유예수는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하방 낙폭은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6,000원, 두 번째가 그 다음 라인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라인이 22,000원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15%인데 결국은 단기 투자로는 반등 어렵다. 결국은 받아야 됩니다. 네. 단기 투자에서는 이미 지금 손절 라인이 넘었어요. 결국은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확신을 심어야 되는데 저는 뭐 나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일단 크기 자체가 양극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타 소재 쪽으로 흘러가는 쪽이거든요. 뭐 음극재, 전해질, 도전재, 그 다음에 부품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쪽이니까 기타 소재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양극재만큼은 아니다. 단지 사측에서 이미 증설을 완료했고 증설을 완료했다는 것은 높은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다. 장기 성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긴 호흡 유지하시고 26,000원대 오시면 비중 추가하셔야 되고요.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5% 정도. 그 다음에 22,000원까지 흘러내려도 비중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3만원 이하로 끌어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내해야 될 시간이 조금 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단기 투자자들이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장기 투자의 어떤 큰 손들, 주된 세력들이 있으면서 다시 스퀴즈가 발생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즈가 끌어줄 때 소재들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급의 이동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또 고민되세요. 4만 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불이 들어왔는데 또 끌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중장기 투자할지 말지 그 다음에 제가 가격 라인 26,000원, 22,000원 제시를 했는데 26,000원대는 5% 추가를 하시고 22,000원대는 10%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까지 맞춘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기간 투자할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자님이 내년 2024년까지 끌고 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저는 반등 목표가는 4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저가는 따로 제시 않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탈출 전략이 나왔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꼭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이오 국내 최초 탄소 나노튜브 양산 기업입니다.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를 2차 전지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증설까지 진행하면서 캐파 늘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단기 과열 이슈 부담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6,000원 지지를 할 때 비중 5% 추가, 또 22,000원 더 중요한 라인 비중 10% 더 추가하면서 기간을 더 투자하자라는 전략으로 내년까지 목표가 42,000원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부자 되자님이십니다. 성우 하이텍을 갖고 계시고요. 11,8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신데요.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성우 하이텍의 오늘 종가는 3.72%가 하락한 11,900원 선입니다. 매수가 약간 위신데 그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져가도 될지 오늘 정말 고민되세요. 본전에서 탈출을 할지
이게 내가 가져갔을 때 손해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려야 될지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게 가져가십시오. 일단 가져가시는데 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자동차 부품 매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들 다 오르고 나서 이제 3분기 때 조심해야 된다. 조정 나온다.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장님 진입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이 눌림목이 좀 나왔고 앞으로 반등세가 좀 나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1,000원 정도의 매물대와 62동 평균선을 보신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성우 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나올 겁니다. 우선 뭐 계속적으로 추정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고 해마다 갈수록 밸류에이션도 떨어지는 쪽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겠죠. 앞으로 지금은. 좋은 반등이 가장 먼저 나올 텐데 아직은 하방 경직성 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셨던 것 같고 비중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11,800원이고 우리 가격은 지금 11,8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이 생각도 지금 언뜻 좀 들어보는 게 우리 시장님 혹시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파셨나?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니면 오늘 사셨나? 지금. 근데 오늘도 저가가 11,860원이거든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를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좀 보유를 해서 가시고요. 반등 목표가가 좀 아쉬운 게 성우하이텍이 올해는 15,000원 정도가 한계치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올라갔을 때 좀 오버슈팅입니다. 내년 가면 한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아쉽지만 10%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수익 나셨던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라 하시고 주가를 어디서 더 받느냐? 11,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5%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라인이 9,500원 라인입니다. 9,500원 라인에서 비중 추가 5%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11,000원, 9,500원, 25,5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단가 계산하면 32,300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단가는 제가 봤을 때 10,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 반등 목표가가 다시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비중 축소를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받아버리면 더 큰 비중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 높이. 그러면 중소형 종목에 너무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 11,000원 라인에서 5%, 9,500원 라인에서 5% 추가 매수 드리고 기간 투자는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직전 고점보다 조금 아래 15,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시 내년 목표가로 17,000원 선까지 나왔는데, 네. 예. 뭐, 10,000원 선 초반까지 단가 낮춰서 17,000원까지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기술적인 것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우위의 부분이 다 틀릴 텐데 속도냐 안정성이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속도를 가미시키면서까지 큰 수익을 누리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시장에 오늘 초돈 전조체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운칠기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투자하신다 그러면 17,000원까지도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7, 8개월 투자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연말까지 보는 단기 반등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연말 정리가 가능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3분기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의 부침 예상하고 있고요. 이 종목 하방 경직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10% 비중 축소 의견 11,000원에서 5% 추가, 9,500원에서 5% 추가해서 단가 낮추고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코인테크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4만 원입니다. 비중은 얼마 가져가세요? 네, 20%요. 예, 20%의 코인테크입니다. 오늘 종가가 0.56% 하락한 35,800원인데요.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은 오늘 다 그냥 마이너스가 심한데 이거는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200원 빠졌는데 예, 네, 여기서 그냥 이게 바닥인지 더 올라갈지 지난번에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그 궁금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0% 손실이신데요. 코인테크 전략입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수익 기회를 좀 놓치신 게 아쉽습니다. 좀 치고 빠지셔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네. 그래서 뭐 장비 종목이고 워낙 실적 좋습니다. 앞으로도 공정 자동화 쪽에는 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밸류도 부담 없습니다. 지금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전국 공정부터 이 기타 공정까지 많이 있는데 단팥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좀 물려도 기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아래권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000원까지는 좀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33,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더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33,000원까지 좀 흘러내렸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단가가 좀 4만원이니까 높으세요, 지금은. 뭐 그렇게 손실 부분은 지금의 어떤 급등락의 시장에 별로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3,000원 정도까지 좀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 한 10%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비에 관해서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 올해, 내년 놓치면 장비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물론 소재 쪽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33,000원에 추가 매수 의견 5%에서 10%를 더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 시장님 이제 담보금 좀 다르겠지만 단가가 내려올 거예요. 단가가 한 우리 시장님 지금 보유 가격인 36,000원, 7,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간 투자하고 계속 3분기, 4분기, 특히나 2차 전지 장비 종목은 올해는 상저하고입니다.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 그 코인테크 최근에 매출 계약된 걸 보게 되면 계속 공급 계약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있고 260억짜리도 있고 뭐 탑머트리얼이랑 계약한 부분도 있고 계속 좋아지는 쪽이에요. 내년에도 수주 잔고가 계속 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 들어갔는데 청산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중기 전략으로 손해하면서 편안하게 단가 낮추고 수익 극대화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33,000원 언저리에서 비중 추가 의견 드리고 반등 목표가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게 되면 47,8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목표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쪽입니다. 이 정도 계산하게 되면 2025년 기준에 밸류 12배 정도를 지금 계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시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능하다. 반등 목표가 47,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코인테크 33,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10%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배터리 장비주 의심하지 말고 현재 투자 타이밍이라는 점 강조를 했는데요. 단가 낮추는 데 집중을 하고 이후에 목표가 47,000원 가능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단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요즘 뭐 변동성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도 이슈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 원화 모두 약세 기록했는데 그래도 또 지지할 선은 또 지지하는 지수대가 아닌가 싶어요. 전략 주시죠. 뭐 계속 오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500선 돌파 이야기하고 나서 못 넘어가고 내려오고 나서 계속 또 고점 높여가면서 종목들 전고점 돌파하고 이랬거든요. 결국은 지수가 조정 구간이라도 계속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지수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부침이 좀 있겠죠. 특히나 오늘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하락은 전 세계 시장에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쓸데없는 부분에 에너지 쏟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이 내려간다. 지수 앞에 장사가 없어요.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가 오면 손절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접근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느냐, 실적이냐 수급이냐 가장 기술적인 거냐, 기술적인 거 우위로 들으신 분들은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그 선물 포인트로 좀 보게 되면 저는 계속 신고가 갱신하러 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근데 네. 눌림목 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현물 아닙니다. 9월물 기준으로 15,242선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결국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쏠리겠죠. 달러 인덱스로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 강세가 안 되고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환차선이 발생된다. 외국인 수급은 안 좋아지는 쪽이고요. 시장은 충격파를 줘야 되겠다. 단지 현물보다는 선물로 매도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골디락스 상승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단지 미국 시장의 의심은 계속 보여집니다. 연착륙 이야기하는데 뭐 신용등급 하락되고 참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미국이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시장이 고위직들의 발언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 쪽이거든요. 모든 뉴스를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중추적인 궤는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됐는데 이걸 염두 안 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염두를 해두시고, 그러면 뭐냐,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둬야죠.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 안 하고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을 보고 접근했다? 그러면 시간 확보를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난 이게 불편하다. 그럼 기술적인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걸 잘할 수 있고 나는 선수고 프로다.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기술적인 우위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 주도주에서 지금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 50조를 기준치로 봐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55조를 넘어서 56조, 58조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면 뭐냐? 시장이 이제 어디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용등급 하락되면서 지수 떨어지면서 조정이 탁 나올 겁니다. 그럼 하방 경직성 확보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소외주들 반등, 아니면 다시 주도주들 반등.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를 버리면 안 돼요. 소재로 하시든 뭐 2차전지 장비로 하시든 그건 우리 신호사님 선택의 몫이고, 단지 매매를 하시는 부분은 소외주를 잘 봐야 된다. 단기 조정 섹터가 나오는 쪽에 접근 고려를 해야 된다. 역시나 저는 주도주 쪽에서 자동차는 부품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을 때. 그 다음에 반도체들도 요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도주도 HPSP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아직 조정 안 나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조정 부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럼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거 관심 있게 봐라.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보시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제가 하나 추가했거든요. 철강입니다. 요즘에 고려제강, 동국제강 다 좋았고 실적 좋습니다. 퍼져나가겠죠, 온기가. 이 부분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감산 조치도 있었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강판 가격, 후판 가격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AI. 저는 뭐 로봇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AI 테마는 끊임없이 좀 나온다. 선수 프로 영역 분들 계신 분들은 AI까지 참조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와 소외주, 그리고 시장의 조정 가운데서 단기 조정이 깊은 쪽 잘 공략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선물시장 외국인 매매 보면 정말 또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일 장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장 끝나면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